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전기기사 3회, 전기기 3회 제2과목인 전력공학 2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0.8 피상전력 500 거기에 100짜리 콘덴서를 설치를 하면 그때 전력은 피상전력이 얼만큼 감소하느냐. 당연히 콘덴서 설치하면 콘덴서가 이제 앞서 무효전력을 작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유효전력은 500에다가 역률이 얼마? 0.8이라고 했어요. 0.8이니까 400kW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500에다가 역률이 당연히 0.6이 되겠죠. 코사인 0.8이면. 그래서 300이 됩니다. 300이 되는데 콘덴서를 얼마짜리 한 거죠? 100짜리니까 콘덴서 크기만큼 무효전력이 작아지는 거죠. 그럼 얼마가 돼요? 200이 되겠네요. 그죠? 그때 용량 얼마냐? 그래서 이제 피상전력은 어차피 유효전력 400에다가 원래 400, 300, 500이죠? 그렇죠? 400, 300, 500이 되겠죠? 400, 300, 500 피상전력이. 근데 지금 100만큼 작아지게 200이 되니까 그래서 447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500짜리가 이만큼 작아진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인가요? 근사치셔도 되겠죠? 3번이네요. 그죠? 가공지선의 설명. 가공지선은 이제 첫 번째가 직경내. 그죠? 직경내라든가 유도내를 방지해 주는 거고. 그죠? 또 이제 일부 이제 유도장애도 막아주고. 그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주 목적은 이거고요. 자, 관계 없는 것을 찾아라. 1번에 유도내 방지. 2번에 직경내 방지, 3번에 읽어보면 유도장애 방지. 답은 4번이에요. 그죠? 뭐 가공지선 때문에 정전 용량 감소하고 뭐 어쩌고 AI 정전 용량 감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없어요. 답 4번이고요. 3번 부하전류 차단이 사용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바시에만 가능한 거죠? 단록이죠. 1번입니다. 이제 플리커라는 건 뭐냐면 전압강화가 심하게 떨어진 것을 플리커 현상. 여기서 전압강화가 커져서 전압이 떨어진 것을 이제 플리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는 약간 어두워지고 전동기는 이제 RPM수가 좀 떨어지죠. 거기에 방안이 뭐냐? 그럼 결국 전압강화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첫 번째, 전압을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압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전압이 올라가면 역수로 전압강화가 작아지니까 전압을 높여야 되죠. 1번 틀렸고요. 부하가 큰 경우는 전용배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계통을 별도로 다른 부하와 하지 말고 단독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용량이 큰 걸 쓴다. 답 1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타 문제에 있는 문제고요. 간연히 우리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5번에 일선 지락전류, 영상전류죠? 지락전류는 영상전류 몇 배? 에이, 기억나. 여러분들, 지락전류는 몇 배인다 했어요? 3배나 3배. 영상전류의 3배라고 했으니까, 지락전류는 임피던스 배 전압에 곱하기 3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답은 3번이죠. 왜냐하면 임피던스 3개 더한 다음에 3 곱하면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답이 3번 됩니다. 자, 발전소에서 얻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량에 의한 분류가 있고 낙체에 의한 분류가 있잖아요. 그죠? 낙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댐식, 수로식, 유역변경식이 대표적으로 낙차고, 그 다음에 저수식, 양수식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유량에 의한 분류죠. 낙체 분류가 아니라 답 3번입니다. 변성기, CT가 보통 변성기 중에서 이제 CT라는 것은 이제 100대 5든 뭐 200대 5든 그 CT의 2차측이 몇 암페어죠? 5암페어죠. 그 CT가 이제 2차측이 5암페어인데 얘가 5A1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계전기를 달잖아요. 이 계전기도 전기를 먹죠. 교류기 때문에 어떤 전력이에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동시에 있는 피상전력을 얘가 커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피상전력을 부담한다. 그래서 그걸 전격 부담이라고 하는 거고 그 표시하는 게 이제 피상전력이기 때문에 VA다라고 해서 답은 4번인데 요거는 아마 맞히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아마 1번을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거는 뭐 과감하게 우리 안 했던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8번 어쩌고저쩌고 해서 원자로에서 그쵸 인체에 막아주기 위해서 콘크리트 씌우잖아. 그죠? 그게 뭐 차폐제죠? 2번입니다.
연가라는 것은 선로를 몇 등분한 거죠? 3등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 목적이 뭐죠? 그렇죠. 선로정수 평형이죠. 그랬더니 좋아진 점이 유도등에 막아지고 그 다음에 직렬공기 막아주고 임피던스 평형이 됐죠. 걔랑 전혀 관계없는 게 2번이죠. 왜냐면 LC 평형이죠. C가 정전 용량이잖아요. 평형이 그럼 각선의 L값, C값이 같다는 거지 감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입니다. 이거 책에 똑같이 다 있습니다. 10번 연계했을 때 연계하면 이게 4장에 배웠잖아요. 우리 이제 안정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연계하면 각 장단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연계하게 되면 이제 경제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연료비를 왜 남는 전기를 이제 옆집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 전력이 딸리면 서울에 남는 전력이 남는다 그러면 전력 끌고 와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급전이 가능하다.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전력을 풍부하게 주기 때문에 전압전등 작아지고 전압가가 안 생기니까 주파수도 안 떨어지죠.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 확대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유도등이 커지고 단락 용량이 커진다. 그게 단점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답은 4번이네요. 단락 전류가 즉 단락 용량이 증가한다. 그 말 같은 말입니다. 전압 요소, 계전기 중에 어떤 계전기가 동작을 할 때 전압하고 관계없이 동작하는 게 전압 소스 없이 동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안 했던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 가감하게 유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락 과전력 계전기. 이건 뭐냐면 사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락 계전기라든가 또는 지락 과전력 계전기 같은 경우는 전압의 소스가 없이 그냥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수력발전소의 흡출관이 뭐예요? 물을 빨릴 수 있는 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차가 작은지요. 여기 이제 수차가 있고 수압관이 있고 여기 발전기가 있고 물이 들어올 때 이렇게 흡출관을 설치하죠. 그래서 흡출관이라는 것은 물을 떨어질 수 있게 이 공간을 더 늘려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낙차가 작은 반동수차에 많이 설치한다. 낙차를 크게 한다. 느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이제 2번이죠. 낙차를 늘린다. 간연대는 낙차만 있죠. 유일한 말 없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유일한 말 집어넣네요. 인터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터록. 자, 여기가 단록이고 얘가 차단기입니다. 그죠? 단록이 차단기. 여기가 전원측, 여기가 부하측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끌 때는 얘 끄고 얘 꺼야 되죠. 왜냐면 단록이라는 것은 전류를 못 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은 상태, 무과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얘 끄고 얘 끄고. 집어넣을 땐 반대로 얘 집어넣고 얘 집어넣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차단기가 열려있을 때 단록이 닿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번, 4번 다 틀리고요. 3번 차단기가 닫혀 있어야 단록에 닿다가 죽죠. 4번 차단기와 단록이를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답 2번이고요. 자, 단상 3선식은 단상 2선식에 비해서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있었던 거고 단상 3선식은 단상 2선식의 전압이 뭐 2.2배 또는 2배 그러니까 전압이 높으니까 전압 강화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또는 전력 손실은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또 전력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압 단상 3선식이 단상 2선식에 비해서 전압이 높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전압이 높으니까 전압 강화 작아질 거고 손실도 작아지고 전력은 오히려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효율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전압 강화 작고 전체적인 효율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선도가 있는데 원선도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요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선도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쪽이 이제 무효전력 쪽이고 이제 조상기 용량이고 현재 요게 유효전력 쪽이죠. 그래서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요게 이제 가장 안정운전전이고 부하가 극감이냐 진간이해서 이 조상기 용량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부하가 급증한다. 이때 조상기 용량, 부하가 급감한다. 그때 조상기 용량. 가장 안정운전점 D점이라고 하죠. 근데 이 원선도에서 이것도 알아야 돼요. 가로 세로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고 가장 안정운전점 요 만나는 요 교차지점 D점이 가장 안정운전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할 수 없는 게 이제 사고예요. 대표적으로 뭐 코로나 그 다음에 과도한 정도 이런 건 사고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원선도에서 표시할 수 없는 것,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이제 과도한 정도나 또는 이제 코로나 같은 건 나타날 수 없다. 답은 4번입니다. 가공선 계통은 지중선 계통보다 L값, C값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가공은 철탑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지중은 땅속이죠. 그러면 우리 철탑에 쓰는 전선이 다 나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전원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간격을 많이 띄워야 돼. 그러니까 철탑을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성광거리가 커요. 성광거리가 크고 땅속에 묻을 땅엔 전류가 흐르잖아. 물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묻을 수밖에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게 피복을 두꺼운 케이블 쓰잖아. 그 간격을 넓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돈이 많이 나오죠. 공사비가. 당연히 성광거리를 매우 작게 하죠. 그러면 이제 공식을 떠올려봐요. L공식, L공식, C공식. 네, 빨리 떠올려보세요. L은 뒤에 다 빼고 R분의 D 아니에요. C는 R분의 D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성광거리에 비례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성광거리가 크니까 L은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얘 크고 얘는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얘 작을 거고 L은 성광거리가 비례하니까 작으니까 작고 C는 반비례하니까 얘는 크고 이거죠.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제 간접적 가공 지중 다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가공선을 물어봤기 때문에 L 크고 C 작다라고 합니다. 16번에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특수 임피던스. 특수 임피던스 나누기에 곱하기예요. 특수 임피던스는 나누기죠. 그래서 Y분의 Z. Y가 C고 Z가 L이죠. 전파 정수는 뭐예요? 곱하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C 곱하기 이렇게 되죠. 지금은 이거는 C분지 L. 답 1번입니다. 18번 임계전압이 높아야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높아지는 경우가 아닌가. 그럼 임계전압이 틀린 거, 코로나 방지에 틀린 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계전압은 24.3에다가 표면 개수, 천우 개수, 공기상태 밀도, 전선의 직경, 로고 10에다가 R분의 D가 됩니다. 자, 임계전압을 크게 하려면 먼저 표면 개수, 표면이 매끄러워야 되고 날씨 개수, 날씨가 맑아야 됩니다. 날씨가 맑을 때가 개수가 1, 가장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상태 밀도가 커야 돼요. 그럼 공기상태 밀도가 크려면 273도에다 온도 T에다가 0.386에다가 곱하기 기압이에요. 그래서 얘가 커야 되잖아. 그죠? 얘가 커야 얘가 커지니까 그러려면 기압이 커야 되고 온도가 낮아야 되겠죠? 직경이 커야 되고. 그 중에 틀린 걸 찾으면 돼요. 날씨가 맑다, 콜. 기압이 높다, 콜. 밀도가 커야 되죠. 날씨가 기압이 높으면 공기 밀도가 높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틀렸어요. 19번. 수용률을 구하라. 그죠? 수용률.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공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수용률 하나만 보면 수용률은 설비 용량의 최대 전력이죠. 간단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설비 용량이 500, 600, 400. 500, 600, 400. 그 다음에 기타 100. 이렇게 할게요. 그냥. 최대 전력이 1210이라고 할게요. 그때 수용률이 얼마냐? 그래서 75%. 답은 3번입니다. 이런 거 만세죠. 그죠? 자, 케이블은 이제 손실이 세 가지가 있죠. 도체가 있고, 절연돼 있고, 외장돼 있잖아. 도체가 이제 구리돼 있으니까 구리가 동이니까 동손 또는 저항손 이렇게 변하고, 이 절연체가 유전체라니까 유전체손.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껍데기잖아요. 껍데기가 우리 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피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연피손. 자, 그래서 문제는 손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저항손, 동손 맞고요. 유전체손 맞고요. 껍데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약간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연피손을 이거 가끔 뭐라 하냐면 이 피를 껍데기라고 해서 시즈라 그래, 시즈. 또는 외장 이렇게 표현. 그래서 원래 연피손이 이제 FM 용어인데 가끔 이제 시즈 또는 외장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틀린 건 철솔이죠. 철솔은 이제 여러분들 변압기에서 만든 손실 아니에요, 그죠? 철에서, 어? 철심에서.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규수광판 거기서 만든 손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케이블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라는 알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년도 문제를 1회, 2회, 지금 3회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볼 때 좀 도움이 되라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뭐 답을 알려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얼만큼 조금씩 변형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간연도가 어떻게 똑같이 나오는지, 계산 문제는 몇 개가 나오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면 쉬운 것들은 조금씩 바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건 보통 2개, 3개가 항상 가미가 된다. 그 나머지는 다 우리 간연도에서 손을 대봤던 거기 때문에 전력은 사실은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과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년도 3회까지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